안녕하세요. 상큼한 뿌미맘입니다. 미니멀을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? 저는 외벌이일 때 5년 동안 1억의 빚을 다 갚은 경험이 있어요. 미니멀에는 분명 힘이 있어요. 그럼 지금부터 5년 동안 1억의 빚을 갚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에 제가 매매했던 그 집을 보여드릴게요. 10평대 아파트였고요. 28년 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. 그 당시 1억 7,600에 매매를 했고요. 저희는 1억의 빚을 대출받았습니다. 방 2개인 구조인데요. 방 하나는 옷장하고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였어요. 그리고 주방은 일자 주방이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박하고 작았지만 굉장히 제가 사랑스럽게 가꾸었던 공간이었어요. 5년 동안 1억의 빚을 갚은 비결. 남편이 외벌이일 때 5년 동안 1억의 빚을 갚았습니다. 이 말은 1억을 모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겠죠. 그러면 그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. 두 아이가 있어도 결혼 10년 동안 차가 없었다. 첫 번째,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었지만 결혼 10년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. 물론 불편함이 있었겠죠.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차 구매비, 차 유지비, 차 보험료 등등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면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필요할 때는 차 렌트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버스,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생활을 했습니다. 결국 차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무려 10년 동안 안 샀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. 44년 동안 체크카드만 사용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저는 체크카드로만 생활을 했어요. 저는 44년 동안 한 번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.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어요. 계좌 잔액에 있는 돈으로만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.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면 그 생활비 안에서만 생활을 했고 그거를 쪼개서 또한 저축도 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불필요한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월급 외에 돈이 생기면 대출 원금을 갚았다. 세 번째는 월급 이외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대출 원금을 갚았습니다.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 성과급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소득공제 환급금 등 이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거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대출 원금을 갚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. 정말 큰 돈이 들어올 때 좀 유혹이 생기지만 그 유혹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지금 빨리 빚을 갚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데 주력을 했고 결국 대출 원금을 갚는데 굉장히 많이 갚을 수 있어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. 매달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결산한다. 자, 네 번째는 매달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결산을 했습니다. 자, 20년 넘게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. 여러분 남편이 외벌이니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. 월급 통장. 그럼 대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쫙 빠져 바로 월급 다음날 빠져나가요. 남도 얼마 안 되겠죠. 그러면 거기서 생활비 플러스 고정비 생활비 80만원 그 당시 고정비 40만원 120만원 저한테 보내줍니다. 그럼 120만원으로 저는 한 달을 생활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한 달을 생활할 때 정말 아껴서 생활을 했고요. 거기 그 120만원 중에서도 10만원 20만원이라도 저금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매달 열심히 가계부를 썼기 때문에 어디에 아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적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아끼자 이 부분을 좀 더 덜 쓰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계부를 쓴 결과 1억의 빚을 5년 안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대출금을 갚았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.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억지로 참고 막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즐기면서 그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저는 버킷리스트 만들었습니다. 제가 가고 싶은 곳,
제가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. 제가 사고 싶은 게 저희 집에 노트북이 없었어요. 그래서 노트북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유튜브 영상이 정말 잘 됐던 어느 날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서 유튜브 그 수익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때 망설이지 않고 노트북을 샀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 저에게도 어떤 행운 같은 일들이 쏟아지더라고요. 그런데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동안 리스트, 내가 갖고 싶은 리스트, 가고 싶은 리스트 이런 거를 꼭 써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. 그리고 해외여행도 사실 5년에 한 번씩은 가고 싶었는데 그게 되진 않았고 6년 만에 세부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갔어요.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빚을 갚으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선물같이 다가온다는 거.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제가 열심히 5년 동안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1억의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전세살이 4년을 보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어요. 전세살이를 하는 동안 번 시간으로 우리는 서울 소재 10평대 아파트를 우리 힘으로 매매할 수 있었어요. 돈 없이 시작해도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약과 저축만 잘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어요.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.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절약과 저축만으로 하나씩 어떤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며 그 가운데서 감동적이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피어나거든요.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.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응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빛나는 희망입니다.